인주가 번지지를 않아요. 안 번지는 인주. 근데 계속 캐물었습니다. 누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증인이 한 명 어제 나왔습니다. 그 재판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 누가 나왔느냐. 동양대의 한 직원이 나왔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와 이 직원 간의 통화 내용이 법정에서 그대로 재생이 됐습니다. 플레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화가 나눴는지가 다 나왔겠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검찰이 공개한 정경심 교수와 동양대 직원의 대화 내용에는요, 이 표창장에 찍히는 총장의 직인에 관련해서 정 교수가 굉장히 캐물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직원에게 총장님의 직인 상장에 어떻게 찍냐 물어보니까 직인 대장에 기재한 후에 상장 용지에 직인을 찍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구해서 찍거나 그럴 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자 악의적으로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답이 돌아오고요. 정경심 교수가 진짜요? 이렇게 되묻는 장면이 검찰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 조국 사태 초반에 이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조국 전 장관은 전면 이 의혹들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부인께서 운영한 영어센터 봉사활동한 걸로 딸이 표창장 받은 거 맞는지 그 총장은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예, 저 딸아이 분명히 봉사를 했고요.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그 봉사했음을 확인하는 교수님의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또 저 딸아이의 봉사활동을 보고 상장을 추천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봉사활동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되었는지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부 과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상장을 받아온 건 사실이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통화 내용은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인지하시고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경심 교수와 저 동양대 직원 간의 통화는 지난해 9월 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이 왜 포인트냐?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가 9월 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하루 전에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직원 간의 통화에서 이런 이제 발언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이 논의의 주제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글쎄 위조된 것 아닐까 이럴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아까 김 기자에 이어서 이건 아까 김 기자가 설명한 그래픽이죠. 예, 다음 그래픽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대화에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동양대 직원이 정경심 교수한테 아니요. 동양대에서 나가는 모든 이 상장이나 표창장 이런 거는요, 빨간 인주로 항상 찍어서 나가요. 그러니까 빨간 인주가 묻어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워지거나, 뭐 번지거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정경심 교수가, 아, 그래요?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양대 직원이, 아니, 근데 정 교수님 왜 자꾸 뭐 인주 이런 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경심 교수. 아니요,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요. 딸이 이거 안 번진다고 자꾸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양대 직원이 하하, 모든 상장은 인주로 된 도장 찍어서 나간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조금 머뭇거리다가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통화 내용이 법정에서 그대로 플레이, 재생이 됐다는 건데 우리 장 소장 보시기에는 이 대화 내용이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저기 정경심 교수가 진짜 몰라가지고 저런 대화를 시도했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뭐 좀 찔려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 통화를 한 건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만 상당히 정경심 교수가 연기를 한 것이다. 연기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 직원이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정경심 교수랑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아니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구해서 이런 걸 이렇게 좀 올려서 찍을 수 없나? 라고 했더니 직원이 누가 악의적으로 스캔을 떠가지고 얹을 수는 있겠죠. 포토샵으로. 이런 식의 대답을 해요.
저런 거 보면은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그렇게 위조를 했다면 상당히 좀 찔렸을 거예요. 동양대 직원이 이렇게 정확히 얘기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거 띄러 가면은요, 그거는 전산에서 다 그냥 뽑아주는데, 동양대에서는 어쨌든 총장 직인만큼은 인주를 찍어서 나간다라고 총장과 동양대 직원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첫 번째 그래픽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대화 내용. 그러니까 장 소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아니, 인터넷 같은 데서 왜 이렇게 이미지 네. 구해가지고 찍거나 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양대 직원이, 누가 나쁜 마음 갖고 그 악의적으로 하면 그거 왜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랬더니 검찰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저 얘기를 듣고 정경심 교수가 반색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요? 반색.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3D 그래픽 비슷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천천히 주세요. 예, 준비되는 대로. 예,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 딸의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저렇게 저 내용을 어딘가에서 오려 붙여다가 이렇게 딱 넣고 또 등장하죠? 넘겨주세요. 내용과 더불어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이 직인도 어디선가 가짜로 돼 있는 거를 오려다가 붙이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에요. 우리 이석우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동양대의 표창장의 인주가 예. 직접 찍어서 나가는 표창장도 있고 내부적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지금 이제 위조가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뭐 그냥 밑에서 알아서 하는 이런 두 가지 이 표창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가만히 있어봐라 인주가 있으면 확실한데 근데 다 인주 찍어서 나가나 그냥 뭐 이렇게 스캔이나 뭐 이거 프린트해서 나가는 거 아닌가?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유시민이나 뭐 저 김두관 뭐 의원 같은 분들이 예. 위임한 걸로 해달라고 했다는 거기에서 본질적인 건 이미 확인이 됐는데 아하. 지엽적인 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피해 나가 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갖고 피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동양대의 표창장 그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근거 기준으로 상위 규정도 없이 아하. 무슨 근거 기준으로 막 해내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거 전부 다 조사하면은 오히려 정경심 변호사가 말하는 대로 하면은 동양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불법으로 다 잡혀 들어가야죠. 예. 근데요, 조금 전 그래픽 다시 한번 주세요. 우리 그 어제 메인 리포트에 썼던 거. 자, 보세요. 천천히 주세요, 천천히. 괜찮아요. 예. 자, 이겁니다. 자, 내용을 갖다가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아까 보셨죠?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직인이 오려다가 붙여집니다. 저걸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디에 있는 걸 갖다 오려다가 저기 붙였는데 저 인주로 지우면 지워지겠습니까? 당연히 안 지워지죠. 저기 모르다 붙였는데 저게 어떻게 지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자꾸 동양대 직원과의 통화에서 그게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 이거를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봤던 거 아니냐. 따라서 검찰의 주장은 저거 가짜잖아요. 가짜.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정경심 교수 측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김칠준 변호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마치 정경심 교수가 스스로 찔린 것이 있어서 물어보고 확인한 것처럼 오늘 질문을 해나갔단 말입니다. 근거가 어디인지도 출처도 알 수 없는 많은 언론의 의혹 보도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는 절차였던 거고요. 자,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의 주장은, 자, 총장 직인이 파일 형태로 발급된다는 것을 확인받으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연장선상의 얘기입니다.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무심코 번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조민이 쪽 해봤는데 안 번진다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이상하네. 이제 정경심 교수 그 얘기예요. 번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표창장이 가짜라는 증거다.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아니요. 위조했으면 왜 굳이 박 씨에게 굳이 그 번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조했으면 굳이 그런 말을 왜 했을까요? 이게 정경심 교수 측의 설명입니다. 우리 최 교수 보시기에는 어느 쪽 말에 조금 더 좀 신뢰감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어느 쪽이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일상적으로 볼 때 만약에 전혀 위조를 안 했으면은 그런 걸 물어봤을 리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단 표창장을 받으면 그게 디지털 파일로 된 건지 이미지 파일로 됐는지 도장으로 찍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자체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9월 6일 날이 청문회였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으니까 확인하려고 물어봤다 하더라도 굳이 이 직인이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 디지털 파일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안 물어봤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심스럽긴 한데 검찰 측의 주장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논리적 일관성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만 예, 알 수는 예. 없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겠죠. 그러나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굳이 왜 남편의 청문회 전날 동양대의 직원에게 통화하는 과정에서 왜 인주가 누구 찍는 건지 이게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를 왜 굳이 그렇게 동양대 직원에게 정경심 교수가 집요하게 캐묻듯이 물어봤을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 물음표는 남아 있습니다. 장 소장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 상장을 받았다면 왜 저런 것을 물어봤을까요? 이게 합리적인 추측과 의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인주가 봐요. 번지든 말든 그런 것들이 왜 궁금하느냐 그렇죠. 이런 꺼리낄 말씀이신 필요 없잖아요. 건가요? 이게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변호인 측이 본인들의 생각과 판단을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제 입증 책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번지지 않는 그런 다른 표창장이 있는지. 저 봐라. 동양대에서는 이렇게 번지지 않는 다른 표창장 이렇게 많이 발급했다라고 예.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뭔가 꺼림칙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는요, 이 동양대 직원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증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김 기자 누구였습니까? 네,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이 키스트의 전 소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조민 씨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그 인물이자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것 때문에 당시에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모 씨인데요. 정경심 교수가 부탁하길래 이 인턴 확인서를 그냥 써준 것이다. 어떤 일을 했다는 개인적인 추천서이지 이게 공식 증명서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괘씸하다고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후에 이 내용들을 좀 수정해서 입시에 활용한 것을 알고 괘씸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는데요. 조국 전 장관 역시 이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서도 떳떳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키스트에 가서 활동한 건 맞고 증명서를 떠준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키스트 인턴십 관련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후보자나 후보자 아내분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기록 자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은 나중에 다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추후에 형사 절차를 통해서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 상기하는 차원에서 좀 구분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이 위조와 관련된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라고 하죠. 여기서 또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좀 구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데요 그래픽 주세요. 아까 이제 김 기자 설명대로 이 정경심 교수와 초등학교 동창인 전 키스트 소장이 아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써준 거예요. 정경심 믿고. 그런데 그냥 써준 그 추천서를 정경심 교수가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경심 교수가 또 한 번 손을 댑니다. How? 어떻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키스트 이전 소장에게 받은 추천서에 정경심 교수가 임의로 추가한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주 5일, 일 8시간 근무했어요. 내 딸 조민이 키스트에서 총 120시간. 그리고 성실하게라는 이 글자도 추가합니다. 그리고 조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갖다 적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된 정경심 교수와 초등학교 동창지간인 키스트 이전 소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추가를 했고 이것을 또 입시에 활용을 했다. 이게 이제 또 검찰의 주장인 겁니다. 우리 이석호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쯤 되면 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니 저는 지금 이 누가 봐도 이 위조를 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렇게 뻔뻔하게 계속 버티는 게 왜 그런가? 저는 오히려 거기에 더 의문이 있습니다. 예.
했다 안 했다 뭐 무슨 봉사를 했다 안 했다 뭐 조국 전 장관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기준에 맞는 거냐 그다음 그 맞게 발급된 거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는 얘기는 뭐 형사 절차를 통해서 확인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형사 절차 통해서 뭔가 좀 빠져나가고 뭉개고 뭐 정치적으로 뭘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버티는 거는 이 정치적으로 앞으로 뭔가를 지금 도모하겠다라는 뭐 그런 점에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초등학교 동창인 키스트의 그 전 소장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어제 법정에서. 내가 내 동창인 정경심한테 띄워준 그 서류가 의전원 입시에 쓰일 줄은 내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대학원생을 어떻게 이렇게 뽑지 내가 생각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저 정경심 얼굴 보고 그 하나 띄워줬는데 그냥 조민이 어디서 그냥 인턴 한 번 더 하려고 하나 보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 띄워준 거지 그걸 가지고 의전원 입시에 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게 이제 동창의 얘기인 거예요. 조민이 아까 밑에 나오죠. 다른 인턴을 하기 위해 해당 서류를 낼 거라고 생각했다. 상상도 못했다. 우리 최 교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좀 해도 너무했던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지난해 9월달 얘기인데 또 얘기를 하니까 글쎄 그 재판에서 가려질 일인데 벌써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대체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뭔가 지금 정경심 교수가 뭔가 이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예. 이른바 이제 합리적 추론이라고들 얘기하는 건데 아까 그 동양대 표창장의 경우도 그렇고 이 부분은 키스트 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키스트 전 소장이 예. 만약에 이 말이 진실이라면 그럼 이건 명백한 위조가 될 수가 있죠. 허허. 그러니까 지금 이모 씨라는 분, 전 키스트 소장이라는 사람의 이 얘기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면은 상당히 진실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궁금증은 좀 풀고 가겠습니다. 왜 정치데스크가 정경심 교수의 재판 이야기를 다루냐? 사실은 그러합니다. 지난해부터 얼마나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습니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근데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하나하나 공개가 되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재판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총선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조국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가 정경심 교수의 재판 소식을 첫 번째 주제로 다뤘고요. 그러면 총선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